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써입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움직임이 중요한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영상 하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3일 목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시간봉 차트에서 거래량과 RSI가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SI하고 거래량이 옆으로 질질 끌면서 단기적인 횡보 구간을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일본 그림에서 이전의 최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나와 줄 것이냐, 그거를 지금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찝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서 이렇게 올리기 전에 단기적인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일부 조정 나오고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준 다음에 쭉 말아 올렸죠. 이 말아 올릴 때 여기 캔들 거래량에서 크게 거래량이 튀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노란색 이 선이 최고점을 연결한 상단선입니다. 그래서 10분봉에서 이제 4시간 봉을 보면은 4시간 봉에서 여기에도 이제 다이버전스가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을 찍어주고 나서 한번 꺾인 상태고, 여기에서도 지금 찍어주고 약간 말아 올리는 느낌인데, 이제 최고점 부근에 대한 상단선을 현재 돌파했고 4시간 봉에서 1봉에서 그 위로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앞서 브리핑 드렸다시피 1시간 봉에서 거래량과 RSI가 고점을 찍고 꺾인 상황을 봤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횡보 구간을 일단 첫 번째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캔들은 15분 봉, 그 다음에 1시간 봉, 그 다음에 4시간 봉인데, 이 세 개의 봉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보다 횡보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을 횡보로 보고 이제 그 이상의 봉을 한번 보면서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일봉도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상단선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봉도 밑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아까 봤던 첫 번째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은 횡보 관점으로 봤었고 1봉은 돌파 마감되었고, 그 다음에 주봉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봉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이 전의 상승에 대한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옆으로 늘어지고 다시 반등을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기 거래량보다 조금 넘는 상승 거래량으로 양봉이 크게 한번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도 연달아 상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에서 거래량 튄 거는 밑으로 한번 쭉 빠지고 튀었기 때문에 하방 거래량이랑 같이 더해서 터졌는데, 여기에서는 온전히 상승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러면 일정 구간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자리가 현재 그런 자리다. 여기 상단 돌파되고 이제 올라간다라면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일정 구간 이상에 대한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줘야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듯이 여기도 똑같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마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일봉에서 지금 베스트적으로 마감했어요. 그 다음에 주봉 아직 마감 안 되었어요. 그래갖고 주봉 마감까지 봐야 하고,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일봉 마감이 중요하지만 다시 안으로 이탈하는 마감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기 테스트만 하고 그냥 다시 하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실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사신 분들 하나 희소식을 알려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도미넌스는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도미넌스가 뭐 이런 상승이나 이런 지지대나 이탈되진 않았으나 꺾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제 도미넌스의 갭이 알트 시장으로 자본이 들어와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 2에서 3% 가량만 들어와줘도 알트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65.4에서 65.1 부근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간까지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알트코인으로 단기 자본 공급이 튈 수도 있다. 근데 현재 지금 업비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김치 코인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트코인 시장을 건드린 게 아니죠. 어제 그리고 알트코인 상패빔도 같이 나왔었고, 여러분들 상패빔 보실 때 상패되는 애들 빔만 보시면 안 돼요. 상패빔 나오는 와중에 막 몇백 프로 나오잖아요. 상패 확정도 아닌데 그거를 따라가는 자발트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놨는데
텔레그램 이제 브리핑 방에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비트코인 결론이 뭐냐, 비트코인도 상방을 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 체크해보자면은 일봉 다시 이탈되는지 봐줘야 하고, 만약에 이탈된다라면 주봉 마감 봐야 합니다.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될 것인지 음봉으로 마감될 것인지,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갔는데 십자로 마감될 것인지, 그 마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방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기로에 현재 비트코인 차트가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상방으로 보고 있다. 제가 비트코인 예전부터 계속 영상 올렸는데 계속 결론 상방 드렸어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쭉 빠질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하락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보니까 뭐 80 몇 개, 70 몇 개까지 빠질 거야 라는 압박감도 충분히 있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였고 결론적으로 계속 상방을 보는 게 맞는 자리다. 이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날봉 차트를 스크롤로 쭉 당겨보면은 이런 차트가 나오죠. 근데 바닥은 여기에요. 이전 대불장을 찍고 나서 대하락장에 오고 바닥을 여기에서 쳐줬어요. 그 다음에 쭉 올렸죠. 쭉 올렸는데 자, 상승분은 대략적으로 한 이만큼 돼요. 이만큼 상승했는데 하락은 고작 이거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내리려면은 보통 이런 데까지 내리고 나서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좀 한숨 돌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조정에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상방 자리를 계속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끝났다, 하방 가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혼동 오시면은 매매 절대로 못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여기에서 반등 칠 것 같다. 비트코인과 똑같은 플렉탈로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횡보 구간을 깨주고 반등 치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같은 플렉탈로 진행되는 걸 봤었는데, 현재 그러면은 이러한 구간을 지켜주고 상승이 나왔는데 그 위에 저항대는 어디인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대한 기준점은 하락 시작점입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 시작점이 어디냐? 여기 하락 시작점이죠. 하락하고 옆으로 늘어지고 추가 하락 나온. 그래서 여기에서 패닉셀을 쏟은. 그래갖고 여기 기준으로 현재 돌파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하락 시작점 단기가 여기고, 만약에 큰 틀로 볼 거면은 어디까지 봐야 할까? 그러면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겠죠. 여기 구간. 여기서도 하락한 자리였으니까. 하락하고 다이빙하고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옆으로 늘어지는 그림에서 이제 상방으로 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단기 자리고 여기가 장기적인 하락 이후에 돌리는 그림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또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더리움 일봉이 여기서 쭉 하락하고 나서 돌렸잖아요. 비트코인도 여기서부터 쭉 하락하고 나서 돌렸어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한번 저항 먹고 쭉 빠졌어요. 여기도 고점에서 저항 맞고 한번 쭉 빠졌어요. 여기 자리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리에서 한번 저항 맞고 쭉 빠졌어요. 똑같은 그림으로 현재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상승하고 나서 만들어주는 이런 고점 올려주는 파동을 그려주면서 빠지고, 여기도 파동을 그려주면서 빠지고, 그 다음에 저점 이탈이 된 상황에서 한번 패닉셀 나왔죠. 이전 구간을 찍어주고 반등 쳐주는, 이전 구간을 또 찍어주고 반등 쳐주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급하게 상승했습니다. 급하게 상승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저항을 받지 않고 그냥 쭉 올려버려요. 왜냐? 이전에 여기서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더리움도 여러한 같은 플랫탈 관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쭉 올라가는. 그 다음에 돌파되고 나서 한번 브레이크가 살짝 걸렸죠. 그러면은 이 정도 부근에서 돌파 쭉 되고 나서 걸린 다음에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갈 때 보통 이런 데서 또 저항받겠죠. 여기서 저항받듯이. 그쵸? 그래서 아직 이 정도에 대한 갭은 이더리움 상승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 상승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거 어디 가서 알려줍니까,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요즘 대부분 다 하락만 보고 있던데 저는 계속 상방 같으니까 계속 상방만 외치고 있죠. 저도 하락 같으면 하락을 외치겠죠. 그리고 또 이더리움 중요한 게 박스권이면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더리움 거래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포텐셜이 터지지 않았다. 상승에 대한 힘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찍고 반등 쳐줄 때 반등에 대한 거래량도 크게 나오지 않았고, 점차 줄어드는 거래량에서 거래량 돌파가 만약에 상방으로 된다라면은 여기는 손쉽게 뚫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결론이 뭐냐? 또 상방을 본다. 왜냐? 상방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텔레그램에 후속 브리핑 해드립니다. 아까 알트코인 제가 그 상패빔 나올 때 이제 같이 상승하는 알트코인들이 있다고 했죠. 그거까지 좀 추가로 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텔레그램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